냉난방 공조 설비, 냉방 설비 중 냉동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냉동 능력은 영도시 물을 24시간 동안 1톤의 얼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1000kg 1톤 곱하기 물의 융의 잠열 79.68kcal/kg 나누기 24시간을 하면 3320kcal/h가 됩니다. 이것은 한국 냉동톤이라고 하고 국제적으로 쓰는 냉동톤입니다. 미국 냉동톤은 USRT이고 물 2000파운드 약 1톤에 해당이 됩니다. 이 물을 영도시에 해당되는 32도에서 몇 시간? 24시간 동안 영도시 32도 얼음으로 만드는데 제거할 열량으로 3024kcal/h가 1USRT다. 우리는 1RT 3320kcal/h를 집중적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계적인 냉동 방법에서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냉동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로 구성이 되는 기계식 전기압축 냉동 방법으로 이 압응팽증으로 돌아다니는 작동 유체를 1차 냉매라고 합니다. 1차 냉매는 암모니아, 프레온, CO2 등이 있고 이 압봉팽증 상태를 순환하면서 잠열 상태로 열을 운반하는 냉매를 몇 차 냉매? 1차 냉매, 즉 직접 냉매라고 합니다. 이 기계 외에 증발기에서 회전하는 증발기를 열기관기에서 다니는 2차 냉매, 간접 냉매, 브라인이라고도 합니다. 2차 냉매는 현열 상태로 열을 운반하고 무기질 브라인과 유기질 브라인으로 나눕니다. 무기질 브라인은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나마칼,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유기질 브라인은 부동액, 자동차 등에 넣는 그러한 성질을 가졌는데 프로필렌 그리콜, 에틸렌 그리콜 등이 있습니다.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 상태를 돌아다니는 기계적인 냉매 방법이 압축기에서 압축한 전기를 응축기에서 잠열을 공기나 물로 빼앗습니다. 공기로 빼앗으면 공냉식, 물로 빼앗으면 순냉식. 팽창밸브에서 교축장애를 통해서 온도와 압력이 떨어지고 떨어진 액을 공기로 식히거나 물을 식히면 공냉식, 순냉식으로 나누어서 이 물로 돌리는 것을 몇 차 냉매? 2차 냉매라고 합니다. 냉동기 4대 구성 요소는 압봉팽증입니다.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냉각탑에 공기 출구에 물방울이 함께 유출하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것은 냉각탑뿐만 아니라 공조기에도 비산수를 방지하는 것은 뭐다? 엘리미네이터입니다. 엘리미네이터이고 이 냉각탑은 영어로 쿨링타워라고 하며 응축기 쪽을 순행식으로 냉각할 때 외부로 냉각수를 냉각시키는 장치를 냉각탑이라고 합니다. 냉각탑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번에는 적합한 것을 물어봅니다. 오염된 공기를 세정하며 공기를 냉각하는 장치 맞습니다. 근데 오염된 공기를 세정한다는 게 냉각탑의 정확한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2번, 3번, 4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 우물을 분산시켜서 공기를 냉각하는 장치이다. 예, 맞습니다. 냉매를 통과시켜 주위의 공기를 냉각하는 장치다. 냉매를 통과시키고 주위의 공기를 냉각시켜서 냉각수로 냉매를 냉각하는 장치입니다. 응축기에 냉각 용수를 재생시키는 장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염된 공기 재생하지 않습니다. 찬물이 아니고 일반 냉각수를 냉각합니다. 냉매를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냉각수를 통과시켜서 공기를 통과시켜서
냉각수를 냉각시키는 장치가 냉각탑이 되고요. 답은 냉각수를 재냉각하는 장치가 냉각탑입니다. 냉각탑은 밀폐형과 개방형, 대류형, 향유형 등이 있습니다. 냉동장치의 종류, 전기압축식은 압봉 팽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압축기는 가스를 고온고압의 상태로 보냅니다. 응축기는 냉면 가스를 액화시키는 응축기의 역할을 합니다. 팽창밸브는 무슨 작동, 교축 작용을 통해서 액냉매를 온도를 줄이고 밸브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냉매 가스량을 조정하고요. 증발기는 열을 흡수해서 저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압축 냉동장치 반면에 흡수식 냉동장치가 있습니다. 이 흡수식 냉동장치는 흡수식 냉난방기로 씁니다. 냉동장치만으로 쓰기에는 경제적 효과가 적기 때문에 흡수식 냉난방장치, 흡수기, 발생기, 응축기, 증발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냉각탑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냉매를 응축시키거나 냉각수를 응축시켜서 냉각수를 재생시키는 장치가 냉각탑입니다. 냉각탑, 대류형 냉각탑 장치에 물이 들어와서 파이프로 물을 뿌려주면서 로팅 형태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이 제수판, 일리미네이터가 물의 흐름을 바로 보내지 않고 천천히 내려가고, 바람이 들어와서 위에 팬으로 바람이 대항을 해서 냉각수를 냉각시킨 다음에 다시 응축기로 보내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냉각탑입니다.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축기를 교축할 때 변화가 없는 것은, 전기나 냉매를 교축할 때 변화가 없는 것은 엔탈피입니다. 엔탈피 변화가 교축작용의 변화입니다. 전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냉매의 교축 효과입니다. 비가역 과정이고, 압력이 감소하고 근도는 증가하고 과열 증기가 되고, 엔탈피는 일정하고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것이 교축작용입니다. 전기라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냉매로 이해를 해야 되고, 교축이라는 단어가 키가 되겠습니다. 냉방설비의 공기는 어느 곳에서 냉각된 것인가? 냉각시키는 것은 증발기입니다. 일차 냉매인 냉매의 구비 조건은 응축 액화가 쉬울 것, 기체 비제적이 작을 것, 비체적이 작아야 압축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일과 냉매와 잘 혼합하지 않을 것, 화학적으로 안정될 것, 부식 및 패킹 재료에 영향이 없을 것, 폭발하지 않을 것, 인체에 무해할 것, 경제적일 것. 예, 냉매 구비 조건, 물리적, 화학적, 경제적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면 냉동기의 냉면에서 갖춰야 될 요건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에 줄을 치고요. 불활성이고 안정돼야 됩니다. 비체적이 작아야 압축기를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력도 줄입니다. 증발해서 잡열이 커야 됩니다. 열 전도율도 좋아야 냉면에서 갖춰야 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냉매용 밸브, 팽창 밸브도 밸브에 들어갑니다. 냉명 밸브 설명하고 좀 틀린 것은 플로토 밸브는 만해식 밸브의 액면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증발 압력 조정배는 증발기 압축기 사이에 설치하면 맞습니다. 증발기 부하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증발기의 압력을 조정하는 겁니다. 압력을 조정해서 온도를 맞추는 것이 증발 압력 조정 밸브입니다. 팽창 밸브는
증발기에 들어가는 냉매량을 조절하는 것이 응축기와 증발기 사이에서 냉매량과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팽창밸브입니다. 전자밸브는 팽창밸브 전단에 설치해서 신호수를 봐서 자동으로 밸브를 개폐합니다. 전자밸브가 냉동기를 켠다는 건 전자밸브를 연다는 얘기고, 전자밸브가 열면 냉매가 흐릅니다. 그러면 압축기 전후에 압력이 고압이 떨어져서 냉동기를 가동시켜서 컴프레셔가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증발압력 조정 밸브입니다. 증발압력 조정 밸브는 증발기에 압력을 조정해서 온도를 관리하는 것이다. 냉매 선도는 몰에라는 과학자가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압력, 온도, 부피, 엔탈피, 엔트로피 등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pH 차트, 일본식 교재는 I 차트라고도 됩니다만은 pH 차트라고도 하고 몰리에르 차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포화액, 금포화 전기선, 세로축은 엔탈피, 가로축은 압력선, 등원선은 의자 모양으로 구성이 되고요. 비최적선 등 엔트로피선, 여기 안으로 이렇게 열등분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은 등근조도선입니다. 좌측으로는 관행액구역, 포화액, 불포화전기, 습포화전기, 금포화전기, 선, 우측은 과열전기 구역이게 됩니다. 포화액과 관행의 온도차를 과냉각도, 과열전기와 포화전기 간의 온도차를 과열도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임계점은 어느 압력 이상이 되면 습전기 구역, 즉 잡열이 없이 바로 액에서 가스로 변하는 것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의 특징은 전기와 포화수 간의 비중량이 같습니다. 증발 현상이 없다. 증발 잡열이 제로가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포화전기의 근도는 1이고 포화액의 근도는 얼마? 0이 되죠. 그 사이를 열등분한 것이 등근조도선입니다. 액체가 습전기 상태를 거치지 않고 근전기로 변할 때 압력을 뭐라고 하냐? 임계압력, 임계온도라고 합니다. 냉동기의 냉매로서 갖춰야 될 구비 조건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야 되네요. 불활성이고 안정돼야 됩니다. 비체적이 그렇습니다. 작아야 됩니다. 증발 온도에서 높은 잡열을 가져야 되고 열전도율이 커야 됩니다. 정답은 비체적이 작아야 된다. 비체적이 작아야 되는 것이 자꾸 기출문제로 뜨고 있습니다. 냉매 밸브를 설명한 것 틀린 것은 또 같은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증발압력 조정 밸브, 증발기에 압력을 조정해서 온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밸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기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습공기선도, 그 습공기선도 우리는 습공기선도의 각 상태점, 근구온도, 습구온도, 노점온도, 절대습도, 상대습도, 수증기 분압, 엔탈피, 비체적, 기호와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키워드릴게요. 그래서 화면을 정지시켜서라도 각 구분에 대한 기호, 단위를 기억해 주시고, 절대습도 X는 kg/kg 펄스입니다. 1kg 공기에 대한 수증기 포함한 공기의 공기를 절대습도라고 합니다. 가로축을 온도축, 세로축을 수증기 분압선으로 만든 다음에 공기의 상태를 그린 선도를
습공기 선도라고 하고요. 습공기 선도의 요 좌측으로 이렇게 경사진면은 포화선입니다. 포화선이고 근구 온도에 따른 가로축은 절대습도, 절대습도의 축이고 세로축은 근구 온도, 어떤 온도에 따라서 좌측 수평선과 포화선이 만나면 노점 온도, 그 다음에 이 사이를 열등분한 것을 상대적인 습도입니다. 근구 온도와 포화선이 만나면 상대습도 100%인 온도 선점이 되겠습니다. 현열비가 표현이 되고요. SHF 현열비가 표현이 되고 이쪽에 반달 모양으로 된 것은 열수분비입니다. 열수분비. 열수분비에 따라서 우리가 가습할 때 쓰는 내용이고 상향으로 45도 되어 있는 것은 엔탈피 선입니다. 엔탈피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비체적 선이 보입니다. 즉 어떤 점에 따라서 노점 온도, 습구 온도, 근구 온도, 비체적, 상대습도, 엔탈피 등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습공기 선도입니다. 습공기 선도에 대해서도 시험 출제가 되므로 여러분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공기 이론에서 근구 온도, 습구 온도, 노점 온도가 동일할 경우는 어떤 경우이죠? 네, 근구 온도와 노점 온도가 똑같은 경우는 상대 습도 100%인 경우에서는 똑같습니다. 다음 중 공조 설비와 관련된 이론 공기에서 근구 온도, 습구 온도, 노점 온도 동일한 경우는 뭐라고요? 상대 습도 100%일 때 똑같다. 문제가 관이동 문제에서 2번 출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문제수를 다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공기조화의 방식. 구분을 하는 중앙식과 개별식이 있습니다. 개별식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개별식은 1차 냉매 방식으로 룸쿨러, 패키지, 멀티 유닛, 히트 펌프 유닛 방식으로 개별식이 구성이 됩니다. 1차 냉매, 직접 냉각 방식입니다. 중앙식은 2차 냉매 방식을 쓰고 전공기 방식, 수방식, 수공기 방식 이렇게 열 매체 2차 브라인으로 2차 냉매로 열 전달을 부하측에다가 냉방을 하거나 난방을 하는 방식입니다. 전공기 방식은 덕트 방식이고 수방식은 팬콜 유니트 방식입니다. 수공기 방식은 두 개를 합쳐놓은 방식인데요. 덕트 방식은 단일 덕트, 이중 덕트, 멀티존, 각청 유니트, 덕트 병용 패키지 방식이 있습니다. 단일 덕트 방식에서 정풍량, 변풍량 방식을 사용하는데 중앙식 방식으로 한다라면 중앙식 방식으로는 각층, 단일 덕트, 변풍량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중 덕트 방식은 냉풍, 온풍 별도로 쓰고 환기는 한 개의 덕트 방식으로 쓰는데 덕트 시설비도 많이 들고 설치 면적도 많이 들고 열 효율이 떨어지므로 아주 고급적인 설비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공기 방식은 덕트 병용 팬코일, 유닛 방식, 복사 냉난방 방식이 있습니다. 수공기 방식에서 유닛 방식, 팬을 설치하고 1차 공기를 세게 밀음으로써 2차 공기가 유도돼서 열교환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덕트 병용 팬코일 유닛 방식은 호텔 등에서 개별 난방 방식의 수공시 방식을 많이 수방식이나 수공기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공기조화 설비 방식 중
패키지 방식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뭐요? 틀린 것입니다. 패키지 방식은 무슨 방식? 개별식 냉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별식은 일부만을 냉방하는 경우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유닛을 배치할 필요는 바닥 이용도가 높다. 유닛을 각각 배치하고 직접 팽창을 하다 보니까 바닥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기계 면적만큼 사용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천정형이나 벽걸이형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기계식 설치 방식에서 공사비가 적게 들며 공기도 짧습니다. 맞습니다. 실온 제어의 편차가 크고 온습도 제어의 정도가 낮습니다. 개별식으로 온습도 제어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아래 해설 패키지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는 표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이론적으로 중앙식과 개별식에 대해서 전공기 방식, 물공기 방식, 수방식이 있었죠.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이중특도 방식이 있고 물공기 방식으로는 유닛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관연도 출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공기 방식으로 여러 개의 방을 가진 건물에서 각 실마다 개별 조절이 가능한 공기조 방식은 뭐라 그랬죠? 수공기 방식이고 각 실마다 조절을 하려면 유인 유닛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패키지 방식은 직접 팽창 방식인 것이고 룸쿨러 방식은 또한 직접적인 방식이고 이중덕트 방식은 각 실마다 조절할 수 있으나 전공기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식과 개별식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기조화기로부터 냉풍과 온풍을 구분 처리하여 각각의 덕트를 통해 공조구역으로 공급하고 공조구역에서는 공조부하에 적당하도록 혼합 유닛을 이용하여 혼합 극기하는 전공기 방식. 전공기 방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공기 방식은 단일 덕트와 이중 덕트가 되겠네요. 그 중에서 유닛을 혼합하여 극기하는 거니까 이중 덕트 방식이 됩니다. 혼합하지 않는다면 단일 덕트 방식이 될 것입니다. 정답은 이중 덕트 방식입니다. 냉풍과 온풍을 구분해서 덕트하는 방식이다. 열 효율은 떨어진다. 다음 기출문의 문제는 패키지 방식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건물 일부만의 경우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유닛을 설치해야 됩니다. 앞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2번 나옵니다. 중앙기계실 공사에 비해서 공사비 짧습니다. 좋습니다. 온도 제어 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기출문제가 여러 번 출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조화기 AHU, 에어 핸들링 유니트라고 하며 냉난방 코일에 팬을 설치해서 적절하게 조절한 후에 덕트로 만들어주는 기기를 공기조화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냉각 코일, 가열 코일, 가습기, 감습기는 따로 없고요. 공기 냉각기로 감습을 하는 겁니다. 감습을 한 다음에 온도 조절하고 가열을 하면 습도가 떨어지므로 가습을 해서 습도를 조정하고 공기 세정에는 에어워셔. 에어워셔는 필터의 한 종류로서 물을 뿌려줌으로써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장치이고 달려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에어워셔 있을 수도 있고 없고 에어필터는 항상 달려 있습니다. 에어필터 순서는 프리필터, 미디움 필터, 그 다음에 전자, 약품 등에 사용되는 헤파 필터, 울파 필터 등이 에어필터의 종입니다. 그리고 송풍기와 펌프 등을 쓰고 공조기에 펌프가 달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정기 등을 써야 된다는 펌프를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조화기에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우리 책에는 없는 송풍기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펜은 다 익형입니다. 다 익형. 시로코펜. 안내 기지 있는 터보펜입니다. 시로코펜은 모양이 날개가 여러 개로 구성이 된 거고요. 터보펜은 날개가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베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충류형 선풍기와 같은 구조이죠. 이런 구조를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출 압력에 따라서 우리는 팬, 불호 압축기라고 하는데 팬은 0.1kg, 불호는 1kg 이상은 압축기. 공기를 이동시키는 것은 팬, 불호, 압축기입니다. 물을 이동시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날개 형상에 따라서 원심력이냐 충류형이냐 나누는데 원심력은 시로코냐 터보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풍기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이 없는 내용이니 화면을 전기시켜서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출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전향 날개가 많아 다익 송풍기 뭐다? 시로코형. 압력이 높은 곳에서는 터보형.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덕트 내에 소음 방지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덕트 치출 후에 옳지 않은 것이요. 허브음부에 부착합니다. 맞습니다. 덕트 도중에 또 허브음제를 설치합니다. 송풍기 출구 부근에 챔버, 소음 챔버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덕트에 측정한 곳에 슬라이드 댐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슬라이드 댐퍼는 뭐죠? 풍량을 조정하는 겁니다. 풍량.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원심식 송풍기의 날개 직경이 450이다. 원심식 송풍기는 나누기 150mm입니다. 150mm. 나누기 150으로 나누면 450이니까 나누기 3이네요. 150 곱하기 3은 450. 남바 3번. 시로코 남바 3번의 송풍기를 계산하겠습니다. 충류형 송풍기는 나누기 100입니다. 헷갈릴까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송풍기 나오면 무조건 150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계산기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 450 나누기 150 해보셔서 정확한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면 3번 정답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푸는 문제가 나온다면 뭐다? 땡큐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 계산기를 누른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이론 공부를 할 때도 계산기는 정확하게 눌러서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계산기를 누르면 뭐가 기억이 되냐? 150이 기억이 된다는 거죠. 150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전향 날개가 많아서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 번 출제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문제 유형만 틀리지 우리는 뭘 이야기하고 있죠? 시로코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로코펜의 특징, 풍량은 많고 풍압은 낮습니다. 소동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효율이 낮습니다. 제작비가 저렴합니다. 풍량이 많고 제작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송풍기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덕트에 부착되고 실내에 부착돼서 실내 공기를 토출하고 흡입하는 기구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릴이죠. 셔터가 없는 것으로 그릴을 만들어냅니다. 그릴 안쪽에 셔터를 붙이면 뭐라고요? 레지스터입니다. 슬롯은 띠 형상으로 생긴 걷기구입니다. 다공판형은 강판에 구멍을 뚫어서 걷기구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삼성 무풍 에어컨 앞에 여러 칠판에다 구멍을 많이 뚫어서 바람을 내보내고 있죠. 무풍 맞습니다. 0.5
0.25m/s 이하의 공기가 흐르면 우리는 무풍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퓨저는 일반 건물에서 사각형 원형으로 풍향도 조절하고 천정에 달려있는 기류를 확산시키는 성능이 좋은 것을 디퓨저라고 합니다. 루버는 바깥쪽에서 아래로 경사지게 붙여서 고정되는 형태로 외기 도입과 환기구 등으로 쓰는 것을 루버라고 합니다. 루버는 공조기의 급배기기로 쓰기보다는 천정형 환기 등으로 쓰이는 것이 루버입니다. 가이드베이는 급격하게 덕트가 급기구의 종류는 아니지만 급격하게 굴곡된 기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내측에 베인을 달아놓은 것을 가이드 베인이라고 합니다. 안쪽은 조밀하게 바깥쪽은 완만하게 달아서 풍량의 와류를 방지하는 것이 가이드 베인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연도 문제입니다. 우리 교재에 없어서 여러분한테 가이드 베인 설명드렸습니다. 가이드 베인은 급격히 굽은 부분에 기류를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 달아놓은 안내깃을 가이드 베인이라고 합니다. 공기조화 설비에서 덕트 그릴에 댐퍼를 부착하여 풍량을 조절하고 그릴에 댐퍼를 달면 뭐라고요? 레지스트 3번입니다. 레지스트. 그 기계 종류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